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이 있겠습니다. 예, 제8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 닫으세요. 네.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 상해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미국이란 물론 답을 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1년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한 점을 주목합니다.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국정원 개혁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응답한 것이라면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면 대통령은 앞으로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년 전인 오늘 11월 18일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미래 비전을 발표하면서 유권자들 앞에서 말춤을 추셨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 10가지를 약속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 국민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정치가 불신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설명한 정부의 예산안은 한마디로 공약 포기 예산, 민생 포기 예산, 지방 포기 예산, 재정 파탄 예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민생복지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부분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슈퍼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절망을, 슈퍼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희망을 준 민심 역행 시정연설이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내놓은 사상 최대의 적자 예산을 보면 최근 유럽과 일본을 뒤흔든 재정 파탄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채 발행에 연명하는 재정 운영, 재원 대책 없는 정책 추진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켜서 국가 재정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야 말 것입니다. 재벌 감세 천회라는 재정 확보 방안을 무시한 채 적자 예산안을 내놓은 대통령에게 건전
재정을 위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향후 일주일간 계속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를 통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전병헌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선 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도 시정 의지도 없는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전국 해법도 절대 부족하고 또 민생 해법 의지도 부족한 불통의 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을 지켜본 국민들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부터 말한다면 실체 없는 창조 경제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일 뿐이고, 경제 민주화 의미를 축소하고 재벌 편들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낡은 재벌 경제론의 경강부회식 민생 경제 포도와 국회 압박으로 일관됐습니다. 복지공약 역시 공원 말찬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사과, 향후 계획이 없는 것부터가 충격입니다. 4대 중증질환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복지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빠졌고, 학교 내 돌봄 서비스 확대, 사교육비와 대학 장학금 등 교육복지 문제는 예산도 없고 말만 앞세운 공허한 언급이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비전도 목표도 기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검과 국정개혁특위 그리고 민생공약 실천 의지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결단과 책임을 국회로 떠넘긴 것 아닌가라는 의혹과 의구심만 강하게 남겼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에게 걸었던 국민의 기대를 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민주당의 눈높이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정연설로 평가하지만 국회의 많은 부분들을 국회 협상에 일임하겠다라는 언급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요구사항에 대한 새누리당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결코 민주당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대통령의 언급이 또다시 국민의 눈속임을 하고 그리고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나 책임 전가로 비칠 경우 이후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박승춘 해임척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로서 내일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에서 좋은 얘기, 특히 민주화 관련된 현안에 대한 마무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수사, 공소유지 제대로 한다면 그 말 듣겠습니다. 최동욱 찍어내기의 진실, 윤석열 사태의 진상 밝힌다면 믿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 수사 조작, 공소 유지할 사람들 다 찍어내고 뭐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NLL 대화록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화록 사건에는
유통, 전문 공개, 증발이 있고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증발에 관련된 수사가 나왔습니다. 증발 수사 결과를 잘 뜯어보면 편파적이어서 검찰을 도로 정치 검찰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재준 원장, 서상지 위원장이 주도한 정상 대화록 전문 공개는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중대 범죄로서 우리 외교를 망가뜨립니다. 정부는 김무성 의원 그리고 권영세 대사가 관여했던 대화록 유통은 오래되고 집요한 저질 악질 범죄로서 민주를 망가뜨립니다. 또 있습니다. 민관군의 총체적 선거 개입도 제대로 수사한다면 믿어보겠습니다. 수사 공소유지가 이런 상태이고 사개특위, 공방특위는 이미 끝났거나 거의 헛바퀴로 가고 있는데 수사 결과도 이어질 특위가 제대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간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진실로 가고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오서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500조 원의 또는 과도한 부채와 공기업 일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공기업 정책 실패에 따른 경영부실과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선임된 기관장 77명 중 44.2%인 34명이 낙하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임명된 공기관의 낙하산 비율보다 높습니다.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병폐는 공기업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나누어 가지듯이 자기 사람에게 감투 씌워주고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공기업 개혁 운운하면 이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맨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기업 개혁은 인사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양승적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영국 순방길에 제가 햇빛을 몰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는 농담을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대한민국 국회를 시커먼 옥장 구름으로 뒤덮었습니다. 단언컨대 시정 연설이라는 검은 구름 속에 갇혀버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그리고 민생, 복지였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유림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을 희비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치 검찰에게 맡겨두자고 했습니다. 국가 정치원을 전락한 국정원의 개혁은 그들만의 셀프 개혁안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회복 의지는 고장난 시계추처럼 이동도 없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경제민주화 민생복지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10개월 만에 무참하게 내팽개쳤습니다. 경제민주화 후티가 600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속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사 8번, 규제하나 3번을 외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단 한 번 스틸을 언급하고 민생복지는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민의 전당은 국민의 마음을 뒤덮어버린 시커먼 먹자구름의 정체는 바로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선보이심을 있다면 불통과 오만, 모르시와 유체이탈 확보에 달인해서 책임전과 수법을 쪼간 것입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여야 간의 합의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책임전가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신입단지 모시듯 받드는 식물영당 같은 새누리당과 합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대못을 받고 민주주의의 먹자구름을 뿌리며 식물정당 새누리당이 뒤로 몸을 숙인 채 국회를 떠나간 박근혜 대통령을 본 모습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후 본청 정문 앞에 버스 세대가 가로막은 것은 오늘이 처음 본 일입니다. 이 버스 세대의 의미는 단순 경호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벽,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꽉 막힌 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은 무엇을 막고자 했습니까? 오늘 시정연설에서 스스로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대통령 자신에 대한 대선 불공정의 책임,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 등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을 막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이 영혼없이 공허한 34번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몽룡이 권합도를 꾸짖으면서 했다는 가성고초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도다 하는 대목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어려운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의 전부였음에도 천정부지 집값, 전세난내 허덕이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고, 말 많고 탈 많은 창조경제는 고작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서 국민 제안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말은 허탈감마저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등 모두 대기업 특혜, 실질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주수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가린 채 무작정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이제 다 됐다는 지난 6월 대통령 발언 수준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전도 계획도 밝히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스스로 내건 공약하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고, 기초노령연금 확대를 반대하는 재정학자를 복지부 장관에 내세운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연설은 더 이상 복지는 기대하지 말라는 복지 종료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15년 국회 생활을 감개무량하다 하시던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를 민의 정당이 아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시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권력이 어떻게 됐는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정권, 민생의 어려움보다는 정권의 유지에 골몰하는 정권, 이것이 2013년 지금 정권의 본질임을 확인시켜준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생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이상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서 더는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혜자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소문난 정치에 역시나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불통과 독선이었고, 야당을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측근과 여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이냐 외면하면서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식물여당과 합의하라는 태도,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황당한 인식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을 향해 내일부터 있을 대정부 질문을 하지 말고 대정부 투쟁을 하라고 등을 내미는 것입니까? 꽉 막힌 전국을 풀어야 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당으로부터만 박수받는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럼 예, 시정연설 관련되지는 않은데 꼭좀 더 예, 보고하십시오. 보건 물질위원회에 대한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의 비판이 있어서 한 가지 좀 해볼까 합니다. 여당의 일부 의원, 일부 언론의 을지로위원회 딴죽 걸기를 환영합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을지로위원회를 애써 무시하면서 일하지도 않을 손가위로 물타기 하려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진일보한 태도입니다.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것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새누리당도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국민이 말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 더 반가운 말씀입니다. 을지로위원회의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정치의 힘은 결국 국민에게 나오고 국민이 올바른 일을 해봐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그 힘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지는 못할 망정 법적 근거 문운하면서 고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에게 항명하자는 것 아닙니다. 또한 집권 여당이 오죽 못났으면 정부가 얼마나 우리 고통,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만 했으면 집권당도 아닌 야당, 그것도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말한 대로 특정 정당의 비상설기구가 나서서 하는 일에 국민이 환호를 하며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재계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연합회가 자율적 기구를 만들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국민의 요구에 부름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못마땅하다면 스스로 불공정 거래 질서 관행을 바로잡아서 더 이상 을지로위원회를 찾는 국민이 없게 하면 될 일입니다. 언론을 통해 볼멘 소리로 을지로위원회를 압박해서 명피하려는 태도로는 내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민생 실패에 반성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해바라기처럼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을지로위원회는 가만히 있으라는 집권 여당의 모렴치한 태도를 즉각 버리기 바랍니다. 을지로위원회를 멈추게 할 방법은 집권 여당이 경제민주화에 마음이 떠난 대통령을 설득해서 되돌리는 것이며 제할 일 못하는 공정위, 권익위, 검찰 등이 갑의 흠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그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탐욕에 물들어 국민을 쥐어짜고 그 피로 살찌우는 것을 막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